14일 하루 동안 총 1,384명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에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4명이고 오전 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14일 확진된 493번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을 방문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서울에서 제주로 입도한 후에 공항 워크스루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현재 구체적인 동선과 접촉자 등은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경북 BTJ 열방센터 관련 방문자로 통보된 39명 중에 32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2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소재지 및 신원 파악을 진행한 결과 미검사자로 분류됐던 7분에 대한 신원 확인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 4분은 추가로 연락이 돼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로 하셨고 한 분은 경기도에 체류 중인 상황을 확인해서 관련 보건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BTJ 열방센터를 찾지 않은 것으로 최종 파악을 했습니다. 또 어제 제주교도소 수용자 및 직원 등 857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2차로 진행을 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14일 하루 동안 9분의 확진자가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기준 제주 지역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48명, 격리 해제자는 445명입니다. 또 538개 병상 중에 48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고 비율로는 8.9%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통제관입니다. 어저께 이제 확인 안 된 분들 경찰과 함께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 2명은 한 명은 중학생이었습니다. 한 명은 중학생이었고 한 명은 타 지역 그 방문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찰이 최종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저희가 질병청으로 받은 일자가 있습니다. 11월 28일, 12월 4일, 그리고 12월 11일, 그리고 12월 12일, 최종적으로 12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20일이 아마 지난 시점인데 또 그 방문 일자별로 보니까 1명, 2명 정도인데 12월 12일이 31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교육 과정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시기도 많이 지났지만 뭐 혹시 그 과정에서 무증상으로 감염되었을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다 음성으로 나오고 있는 건 뭐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 그 언론 방송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기도 하고 또 보도된 내용과 거기에 캡처되어 있는 그 내용들과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다녀온 분들도 제주 안심 코드를 이렇게 악용한 사례가 없을 뿐더러 지금 질병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BTJ에 다녀온 분이 그 언론 보도대로 위치를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한 사례를 저희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주 안심 코드 가입자 수가 그 29일 날 아마 그 25,700건이 가입을 했습니다. 분이. 그런데 제주의 분들이나 그 BTJ 열방센터에서 하반기 교육이 아마 12월 12일 또 27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열방센터로 가게 되면 이 그 앱을 가입을 하려면 그 전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주도에서 25,700건이 이렇게 많이 가입한 것은 그날 저희가 재난안전 문자를 도민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29일 날 25,000건이 가입한 겁니다.
그런데 열방센터는 12월 12일 날이 교육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12월 27일 날 도민이 갔다 온 것이기 때문에 29일 날 2만 5천 명이 생겼다고 해서 PTJ 열방센터와 또 이렇게 그 신도들이 이것을 이제 활용하거나 속이거나 하는 그 시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밀하게 지금 저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 상관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아마 주 말씀 의중은 아마 그런 거 아닙니까? 열방센터 간 사람들이 속이기 위해서 이 신도들이 대량으로 가입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인데 그 시점이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내용적으로 지금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내용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조만간 더 이렇게 검토해서 수사 의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주 안심 코드도 그렇지만 정부의 키패스나 강원 클린 패스포드나 약간의 다른,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유사한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어떤 업장에 출입하는데 업장을 벗어난 곳에서 앱을 이렇게 움직여서 거기서 만약에 찍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 이제 GPS 고도화 기능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만약에 그랬을 때 사전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번 해보시면 사전적으로 미리 찍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은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학조사에서 이 안심 코드는 하나의 기제입니다. 그걸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GPS 경찰 추적도 필요하고 CCTV도 필요하고 그분의 여러 가지 이동에 따르는 뭐 항공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심 코드 하나로 역학조사를 모든 걸 다 완료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개발한 것은 아이콘 루프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반영되어서 거기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버에 들어오게 되고 또 관리를 하는 주체가 제주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콘 루프에서 그거를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도에서 역학조사관으로 지정되거나 임명된 분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개인도 들어가서 이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수리하거나 고치거나 조금 더 고도화될 때 그 목적에 맞게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허용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역학조사나 누군가가 개인정보나 동선을 보기 위해서는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매장이나 업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이렇게 앱을 스크리닝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데 이것을 캡처해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을 이 동선에 관련된 이 이동 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GPS 기능을, 다시 말해서 앱이 설치된 곳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매장에서 찍었는데 이분이 만약에 500m나 1000m를 벗어났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확인해 주는 GPS 기능을 고도화하는 이러한 기능이 여기에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 업체와 논의를 이미 했고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보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재난안전 문자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앱
앱으로, 그러니까 업체가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앱 설치 링크를 여기에 걸어놨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9일부터. 그래서 29일 날은 우리가 재난안전 문자를 보냄과 동시에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신청해 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여타 지자체들이 사실은 식당과 카페가 숫자적으로도 많고 반향이 크기 때문에 뭐 도민께서 아시겠지만 9시까지 그 영업을 식당은 할 수 있고 9시 이후에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한데 특히 카페는 이제 테이크아웃만 가능했죠. 그런데 우리 도는 식당과 카페 모두 9시까지 영업을 매장에서 판매 행위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타 지자체나 수도권에는 카페를 매장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크게 완화하는 정책으로 지금 계속 언론 방송을 통해서 노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는 이미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우리 제주형으로 조금 강화되거나 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목욕장업 같은 경우도 한라 사우나를 통해서 88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합 금지를 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한 그 사례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안이 그 큰 방향이 전국 공통 방향 지표가 나오면 그거를 저희가 반영해서 저희가 준비된 제주안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좀 제주에 최적화된 그러한 안을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기조로 간다는 건 언론 방송에 뭐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공통 적용 사항이 있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러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기조에서 전국 공통 적용 사항은 저희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결정이 아마 정부안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준비한 제주형 안을 거기에 대입시켜서 제주에 좀 이렇게 잘 좀 이렇게 맞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